이명박 전 대통령 목이 메인 걸까요? 기침까지 해가면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의혹에 대한 언급은 없었고 억울함만 호소를 했는데요. 이 전 대통령 왜 이런 입장을 밝혔을까요? 이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친이계 좌장이시죠? 이재호 늘푸른한국당 대표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성명서 준비부터 발표까지 이 전 대통령과 의견을 나누셨을 텐데요. 이 전 대통령이 직접 나선 이유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제가 성명서 작성 과정에서는 관계한 건 아니고요. 예. 제가 이제 결과는 제가 이야기는 들었는데. 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 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이게 단순히 김대중 씨 구속으로만 일어난 것이 아니고, 예. 사실 박근혜 대통령 4년 동안 내내 뒷조사당하고, 또 이제 또 박근혜 대통령도 이제 그만두고 이제 좀 풀릴까 했는데 또 문재인 대통령이 들어서서 계속해서 근 9개월 동안 댓글에다가 다스에다가 이제 국정까지 조사를 하니까, 네. 이거는 명백히 주변의 비리를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네. 대통령 본인을 겨냥해서, 하는 거다. 그 본인을 겨냥한 이유는 뭐냐?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해서, 예. 지금 그때 관계했던 사람들이 정권을 잡았으니까, 그 사람들이 정치 보복을 하는 것이 분명하다. 그러면 네. 처음부터 이거는 이명박이라는 표적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 따라서 모든 사건들을 기획을 해서 결국은 정치 보복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거니까. 네. 그러면 더 이상 본인이 뒤에 앉아있을 수 없이 본인 입장을 정식으로 밝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예. 근데 정부와 여당은 표적 수사가 아니라고 누차 강조를 해왔고요. 검찰도 미리 방향을 잡고 수사를 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그거는 우리도 이명박 정권 때 5년 동안 정권을 맡아봤지만은, 예. 청와대나 검찰은 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을 곧들 들은 사람 한 사람도 없고요. 네. 근데 지금 보수 괴멸을 겨냥한 정치 공작이자 노무현 대통령 죽음에 대한 정치 보복이다. 이게 국민의 생각이 아니라 이 전 대통령의 생각이 아니냐 이런 말도 나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죠. 당연히 이명박 대통령을 구속해라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겠지만은, 예. 제가 대부분의 이제 저희들은 국민들 속에서 사니까, 네. 생활 자체가 국민과 더불어 사니까 많은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까? 예. 촛불 집회 갔던 사람 이야기도 듣고, 태극기 집회 갔던 사람들도 이야기 듣고 이런 것을 많이 듣는데, 네.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는 그건 일종의 현행범이지 않습니까? 현행범이니까 그 주변의 사람들도 수사하는 건 마땅하지만은, 예. 이명박 대통령 경우는 이미 정권은 전전 정권 아닙니까? 네. 전전 정권의 비리를 무슨 뚜렷한 어떤 혐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캐비넷 뒤지고 책상 서랍 뒤지고 해서 나오는 자료 갖고 결국은 이제 기획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 4대강을 조사한다, 자원 비리를 조사한다 해갖고 권력형 부패가 있었으면 예. 딱 떨어지는 건데 이명박 정권 내내 그런 건 없었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조사를 해도. 예. 그런데 결국은 이제 아주 국민들의 소위 피부적 감정을 다스리는 댓글이라든지 예. 다수의 주인이 누구냐든지 이런 걸 갖고 하다가 이제 결국은 이제 국정원의 특활비를 손을 댔는데 그것도 예. 박근혜 정권 국정원 특활비는 매월 상납하고 쓴 것이 분명히 이러지만은, 네. 그건 이미 박근혜 대통령 사전에 알고 특활비를 받고 이거는 그야말로, 권력형 부패 혐의가 있지만은, 예. 이거는 다, 사실 지금 검찰이 발표하는 것을 그대로 믿는다 하더라도, 이미 돈 다 주고 난 다음에 사후에 보고했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명박 정권의 국정원의 특활비를 조사를 하면, 특활비라는 게 뭐 노무현 정권 때 있었고 김대중 정권 때도 김영삼 정권 때마다 국정원 특활비 있었으니까. 예. 그러면 이명박 정권의 국정원 특활비를 손을 댈 정도면. 네. 국정원 특활비 전부 손을 내야 되니까. 뭐 노무현 정권도 손대야 되고, 김대중 정권도 손대야 되지 않느냐. 예. 근데 그거는 왜 안 되느냐? 그럼 그때는 없었던 거 아니냐? 현재 정권 잡은 사람들이 그때 사람들인데 당연히 그때는 없었다 그러죠. 예. 그럼 이명박 정권 때는 무슨 특활비가 있었다고 그러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수사는 어떤 사람들이 봐도 삼척 동작에 물어봐도 네. 이거는 석연치 않다. 이건 정치 보복이 맞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설사 촛불 집회에 참석했던 사람이라도 예. 양심적으로 보면 뭐 이게 실제적 진실이야 우리는 모르겠어요. 실제적 진실이야 뭐 우리가 당사자들이 아니니까 수사 당사자도 아니고 뭐 조사 당사자도 아니니까 우리는 모르겠는데 예. 그러나 드러나는 정황으로 봐서는 이건 누가 봐도 정치 보복이라고 본다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나설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판단이죠. 네. 이 전 대통령 집사 역할을 해온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이 그 국정원 특활비를 받은 혐의로 구속이 됐습니다. 근데 국정원 특활비 수수는 위법이잖아요. 아유, 당연히 국정원의 특활비 수사는 뭐 용도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겠지만은, 예. 아니 청와대는 청와대 특활비가 따로 있는데, 그러니까요. 쓰면 되지. 왜 국정원이 특활비를 갖다 쓰겠어요? 그건 기관은 그 기관에 쓰는 특활비가 있는데, 네. 물론 그 기관에 쓰는 특활비 용도가 이건 다른 기관에 지원할 수 있는 것도 그 특활비 용도에 들어가긴 하겠지만은, 네. 근데 이거는 좀 떳떳하지 못한 것이요. 네. 그 이 전 대통령, 예. 그 이 전 대통령 지시 여부에 관심이 쏠리는데요. 그러면 지시는 명백하게 없었다는 입장이신 건가요? 그건 뭐 상식이죠. 그 어떻게 지시를 하겠습니까? 어떤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어떻게 정상적인 대통령이 저 국정원에 가서 특활비 받아오라고 지시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거는 3살 먹은 애도 그런 이야기 안 하지. 네.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김백준 씨가 김성모 국정원장이 받았다는 것도 예. 그 정황상으로도 아주 석연치 않는 게 2008년 5월이면 예. 정부가 인사도 확정되기 전입니다. 청문회 끝나고 국정원장이 취임하고도 며칠 안 됐고 예. 김백준 씨가 청와대 비서관이 된 것도 며칠 안 됐는데 그때는 청와대나 국정원의 시스템도 모를 때예요. 그런데 무슨 김백준 이렇게 비서관이, 청와대 비서관인데, 네. 국정원장인데 전화 걸어가고 돈 2억 갔다 오라. 어떻게 이런 이야기가 상식대로 가능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하천업체 말단 직원이 본회사 사장들어 전화해갖고 돈 얼마 갖다 주시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거고, 네. 또 시기적으로 그러고, 또 체제적으로도 그러고, 무슨 돈을 그 주차장에서 사람들 다 다니는, 네. 많은 환실 이에 주차장에서 공원에서 받았다 하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런 게 더구나 은밀하게 전달했다면. 그러니까, 네. 게다가 또 김백준 씨가 극구 부인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리고 김성호 씨도, 김백준 씨가 내인데 그런 전화를 할 처지도 아니고, 서로 잘 모르는 사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거는, 그러니까 어제 이 대통령께서 꽤 짜맞추기 수사를 하는 게 예. 그런 정황상으로 볼 때 이거는 뭔가 석연치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제 발언이 나오는 건데 네. 모든 걸 이명박을 구속해야 된다는 전자에서 보면 모든 게 다 의혹이고 모든 게 그렇게 혐의를 이제 갖다 붙이게 되는데 예. 아주 객관적으로 볼 때 이번 건은 뭐가 투명하지 않다 이런 거고 김주성 씨가 대통령을 독대했다 하는 것도 예. 그 팩트가 청와대에 들어가서 유영실장을 만났다 그건 팩트예요. 그 사람 수시로 청와대에 들락날락 하니까. 네. 그런데 유영실장 이야기는 그 사람이 내 이제 찾아오는 건 맞지만은 네. 내가 뭐 대통령에게 면담을 소개시켜주거나 그 사람이 대통령이 만나고 나갔다는 보고 난 들은 적이 없다. 네. 이게 또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진술들이 검찰이 발표만 갖고는
제3자들이 볼 때는 이건 석연치 않다 이거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보복 수사 아니냐 이런 거죠. 근데 이 전 대통령 지시가 없었더라도 사후 보고를 받은 것도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그건 제가 뭐 법률가가 아니니까 예. 저는 맨날 깜빵만 사는 피고인이었으니까 그건 모르겠는데 네. 사후 보고가 예를 했다면 네. 그게 법률에 저촉되면 안 되냐 그건 저는 모르겠어요. 그건 모르겠는데 일부 법률가들이 그 언론에 비치는 거 보면 예. 그건 뭐 사후 이미 행위가 종료되고 난 다음에 보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뭐 문책은 할 수 있겠지만 이미 행위가 끝나고 난 다음에 보고를 받았는데 그건 어떻게 범죄가 되느냐 뭐 이런 견해도 있는데 그거는 저는 솔직하게 그런 법률적인 상식은 없습니다. 네. 예. 대표님 지난달 저희 프로그램에 나오셨을 때 이 전 대통령이 검찰 포토라인에 설 리는 100% 없다고 하셨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근데 이 전 대통령은 모든 최종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 자신에게 책임을 물으라고 했습니다. 그건 정치적 발언이잖아요. 그건 당연히 그러죠. 당연히 대통령 시절에 밑에 사람들이 예. 죄를 짓고 들어갔다면 당연히 그 정치적 도의적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고 하는 건 그건 지극히 그 당연한 말씀이시고 물을 게 있으면 내 인제 물어라 하는 거는 그럼 수사받겠다는 건 또 다른 이야기죠. 왜 그런 것을 밑에 사람들을 괴롭히냐 내 인제 물어봐라. 예. 내가 소명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니까 그거는 무슨 비자로 조사받고 네. 검찰의 포토라인에 서겠다는 것하고는 별개의 문제지. 포토라인에 설 용의가 있다는 뜻은 아니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러면. 포토라인에 용의가 있는 게 아니라 그야 뭐 검찰이 하기에 달려있는 게지만은 예. 저는 그러니까 포토라인에 세운다고 하는 거는 그야말로 표적해놓고 기억해서 정치 보복하는 건데 네. 이 정권이 지금 박근혜 정권 적폐만 해도 감당하기 지금 조사하고 처리하기가 지금 어려운 국면에 그 1년간 끌고 있는데 예. 게다가 평창올림픽도 있고 국내가 지금 화합하고 국민이 총화를 이루어야 하는데 네. 전 정권의 문제를 거스려서 잡아간다면 그러면 그 사람들은 전 정권을 건드리면 전 정권은 그러면 무사하느냐 이런 문제가 당연히 제기되죠. 네. 그러면 정치판이 진흙탕이 되지 않습니까? 평창올림픽 뭐 평화올림픽이라 그러고 모처럼 남북 단일팀도 구성되고 하는 이 평화와 좋은 분위기에서 예. 국내 정치는 완전히 진흙탕 싸움을 한다면 네. 이게 과연 문재인 정권에 도움이 되겠느냐. 네. 문재인 정권에 도움이 안 될 뿐더러 국가에 도움이 되겠느냐. 국가 대사를 앞두고. 예. 그런 거니까 무리하게 보복하려고 기획에서 포토라인을 세우는 일은 없을 거다. 근데 없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건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만약에 검찰이 소환 조사를 요구하면 그때는 그럼 어떻게 하시는 거죠? 글쎄, 그건 그때 가봐야 알겠는데. 네. 그러니까 이 정치 보복의 고리를 문재인 대통령이 끊어야지. 이 정치 보복의 고리를 계속 안고 가면 네. 5년 끝나고 문재인 정권이 물러났을 때 다음에 들어선 정권은 반드시 문재인 정권을 또 심판대에 세우는 것은 불문가지죠. 그러니까 이 악순환의 고리를 네. 문재인 정권이 끊어야 합니다. 그게 네. 평화주의자죠. 네. 그게 사람 중심의 정치를 하는 거지. 예. 계속 정치 보복의 악순환을 무슨 원수가 뜻이 당신 정권 때 우리가 모시던 대통령이 죽었으니까 당신도 당해봐라. 이런 식으로 끌고 가면 끝이 없습니다. 네. 근데 지금 검찰의 다스 관련 수사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이 전 대통령 측근 인사들이 기존의 발언을 뒤집는 진술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예, 그거는 제가 뭐 그것도 뭐 제가 당사자가 아니니까 예.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밖에서 볼 때는 예. 다스의 주인이 누구 거냐 하는 건데 네. 그건 이미 수차례 조사했고 주식회사 주인은 주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주식이 한 주라도. 네. 이재명 대통령 그 다스가 생기고부터 지금까지 주식이 한 주도 없는데 주식이 한 주도 없는 사람은 주식회사 오느라 그러니까 본인으로서는 그건 아무리 수사해봐도 마찬가지죠. 뭐 비출변을 수사하나 누굴 수사하나 네. 정황이야. 그게 실질적으로 이명박 대통령이 아니냐라고 말할 수는 있겠죠. 예. 네. 뭐 그러나 그거는 그게 일종의 그 개인 회사인데 그 형님이 주인이면 형님이 동생대로 뭐 자문도 구할 수 있을 거고 네. 동생도 형님이나 처남 회사에 자문도 해줄 수 있을 거고 뭐 그런 관계는 있을 수 있겠죠. 네. 그런 것들 지금 다
당신이 주인이니까 그러지 않았느냐. 예. 이런 식으로 본다면 끝이 없으니까. 그건 뭐 아무리 조사를 해도 주변 정황이 아무리 드러나도 주식회사 사자의 주인이 주식이 한 주도 없는데 어떻게 그게 사장이 될 수 있습니까? 근데 이명박 정권 그 시절에 그 국가기관이 총동원돼서 이 다스의 그런 돈을 받아오는 과정, 요런 특혜 대출 의혹 이런 건 다 어떻게 보세요? 네, 그런 건 내용은 제가 뭐 구체적으로 모르니까. 예. 저는 뭐 그야말로 그런 구체적인 문제 이런 건 모르겠지만은. 예. 그 내용이 어떠하든 간에 결국 문제는 다수의 주인이 누구냐가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주인은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주인이지. 주식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주인이 됐느냐. 이거는 아무리 조사해도 검찰에서도 그래서 지난번에 특검도 하고 뭐 이게 2007년도부터 계속 문제가 조사해왔죠. 2007년 경선 때부터 우리가 이 문제에 시달렸잖아요. 네. 저도 뭐 캠프를 총 책임지고 있으면서 예. 대선을 총 책임지고 있으면서 이 문제 때문에 얼마나 시달렸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결론은 주식회사의 사자의 주가 한 주도 없는데 어떻게 주인이 되느냐. 네. 이게 결론입니다. 네. 문재인 정권이 억지로 이 전 대통령을 잡아가려고 하면 전쟁이다. 최근에 이런 말씀을 하셨던데요. 또 뭐 친이계 자체 회의에서는 우리라고 공개할 게 없는 줄 아느냐 이런 말이 나왔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그렇습니다. 이 노무현 정부의 뭐 미공개 정보들 이런 걸 공개할 의향도 있으신 겁니까? 공개하고 안 하고는 이러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동네 애들 싸움도 아니고. 네. 우리도 지난 정권에 많이 알고 있는데 당신들이 우리를 이렇게 괴롭힌 우리도 우리 알고 있는 걸 다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 예. 이런 이야기는 말은 할 수 있지만은 실제로 그래 되면 정치판이 지난 노무현 정권과 없어진 노무현 정권과 이명박 정권의 싸움이면 예. 노무현 정권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비서실장도 하고 청와대 수석도 했는데 결국은 화살이 문재인 정부에 뛰잖아요. 네. 그래 되면 이 정치판이 어야 되겠습니까?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5년도 안에 국가의 모든 정권을 담당을 했는데 예. 노무현 정부나 김대중 정부 때 미공개 알려지지 않는 네. 많은 이야기들을 정보들을 다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당연하죠. 갖고 있는 게 있으시다. 예. 그러시군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공개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도 별개의 문제고. 네. 그러나 많은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죠. 그러시군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신 이재호 늘푸른 한국당 대표의 입장 들어봤습니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